저는 개인적으로 노력만으로 뭐가 다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본인한테 재능이 있었는지 아니면 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성적을 이렇게 올렸는데 저도 다 제 노력이고 다 제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아닌 걸 저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수미남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주제인 N수를 할지 말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거에 곁들여서 공부가 재능이냐 노력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특히 제 성적 상승 사례, 즉 43435에서 정시 연세대 의대로 올린 이 상승 사례를 보고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해 주셨고요. 특히 첫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동안 상담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진솔하게 말씀드리려는 시간입니다. 아직 N수를 결정하지 못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해 볼게요. 파트 1은 N수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이게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N수를 결심하기 전에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냉정하게 본인의 상황을 판단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가장 흔한 고민 중 하나는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대학을 걸어야 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등록금 문제가 없다면 대학은 걸어놓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수능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내신 시험처럼 2주, 한 달 바짝 공부하면 무조건 성적이 오르고, 그런 시험이 아니라 1년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공부를 해야만 성적이 오르는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즉,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대학을 걸어두지 않으면 공부하다가 심리적으로 중간에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커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뒤에 뭐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특히 수능날은 어떨까요? 그 한 번 시험으로 성적이 결정이 되는데 이 하방,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망쳐도 걸어놓은 대학이 있는 거랑 그냥 떨어지면 1년을 무조건 더 해야 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걸면 안이해질까 봐 걱정이 된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간절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간절하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걸어두든 걸어두지 않든 간절하게 공부할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저는 대학을 거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수능이라는 시험에서는 긴장감이랑 안정감, 이거 두 개 중에 안정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벼락치기해서 되는 시험이면 긴장감을 줘서 순간적으로 빡 하고 끝내는 게 낫지만, 꾸준히 장기간 공부를 하는 거는 안정적인 심리 상태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정감을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N수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께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아까 N수를 고민할 때 내려놓아야 될 게 감정이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 생각은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를 보고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을 보고 나도 로또를 사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저도 성적을 많이 올린 사람이고 그게 다 운 때문이라는 건 아니지만, 수능이 단순히 노력만으로 결과가 나오는 시험이 아니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1년을 무조건 하면, 열심히 하면 성적이 무조건 오른다 라는 명제는 참이 아니고요. 운, 기질, 그 다음에 시험 유형의 적합성 등등 정말 많은 요소가 결합한 결과물이 바로 수능 성적인 거예요. 2년 전이었던가요? 아마 이수능 유일한 만점자 분이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시험장의 미세한 분위기 하나라도 이 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몇 년 전이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말에 되게 크게 동감하거든요. 이게 수능이라는 시험은 그 딱 하루에 그 딱 한 문제의 차이가 대학을 확 다르게 결정하기 때문에 그 점을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수능날 긴장을 해서 실수를 자주 하는 경우에는 공부를 더 한다고 해서 긴장감이 사라지진 않아요. 이건 기질 문제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렇게 말한다 해서 긴장을 많이 하면 무조건 N수를 하지 말라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긴장을 많이 하더라도 긴장을 덜 하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되, 이런 점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만 말하면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별로 나눠서 상담을 해볼게요. 우선 N이 2, 즉 재수인 경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고3 수능 때 실수를 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이런 경우에는 반수를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실력은 이미 올라와 있는데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년 정도만 집중해도 충분히 원래 성적 혹은 그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반수를 하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작년에는 실수였으니까 올해는 다르겠지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더 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예요. 육모 쳤는데 이 실수했는데 이건 수능 때는 안 할 실수다 라고 단정 짓는 게 대표적인 착각이고요. 마찬가지 원리로 이 경우에도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년에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재수를 고민하고 있는데 실력 자체가 부족한 경우예요. 목표와 현재 실력의 차이가 크다면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알아야 되는 정보가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한 과목에 투자하면 다른 과목에서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년 안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미리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뭐 계약하기 전에 약관 동의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거 하듯이 스스로 진짜 그 동의를 하셔야 돼요. 이 시험을 쳐도 1년 해도 성적이 안 오를 수 있음을 감안하고 시험을 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3수 이상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수 이상은 좀 더 저는 판단하기가 오히려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2번 이상 수능을 경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가 있죠. 그러니까 보다 냉정하게 판단이 선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신있게 1년 더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는 최근 성적이 이전 성적에 비해 눈에 띄게 상승한 경우예요. 예를 들면 작년 수능 성적이 33434였는데 올해 수능 성적이 1122로 올라갔다면 적게는 한 등급씩, 많게는 두 등급씩 올라간 거죠. 이건 확실히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지만 성적이 제자리이거나 소폭 상승,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서 1, 3, 4, 2, 4 정도면은 이게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 더해서 한 등급씩 더 올린다 해도 예를 들면 1, 2, 3, 2, 4 이렇게 될 가능성도 높고 오히려 이 과목은 떨어져서 3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결정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재능이냐 노력이냐 특히 수능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이 질문은 참 답하기가 어려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성적은 정말 많은 요소가 결합한 결과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논쟁 프레임 자체가 잘못 짜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두 가지 대표적인 것만 꼽아놓고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고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 공부했는데도 급격히 올라요. 이게 그냥 재능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방법이 다른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사람은 수능 공부에 잘 맞고 이 사람은 내신 공부에 잘 맞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재능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있다는 걸 저는 좀 강조를 깊이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단순히 투자를 많이 한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노력 대비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거나 재능이라고 흔히 불리는 지능이라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의 독서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구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력만으로 뭐가 다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본인한테 재능이 있었는지 아니면 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성적을 이렇게 올렸는데 저도 다 제 노력이고 다 제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아닌 걸 저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도 있고 재능도 있고 노력도 있고 온갖 영역이 다 결합돼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제가 노력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좀 답변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 내용 정리랑도 비슷하고 오히려 앞 내용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N수를 고민하는 분들께 행동 요령 두 가지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N수 여부를 결정할 때, 즉 결정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세요.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 저 같은 케이스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의 현실적인 가능성을 계속 고민을 하시면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일단 N수를 결심했거나 아니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현역이신 분들은 어차피 수능을 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된다라고 믿으세요. 이때부터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꿈이라든지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적인 공부에는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공부는 될까라는 의심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된다라는 확신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결정하기 전에는 냉정하게, 결정하고 나서는 근거가 없더라도 자신감을 가지자라는 거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수능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해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제가 진심으로 응원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꼭 최선을 다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